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1.1%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쌍끌인데 요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보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좀 구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전체 지수 싸움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칠끌에서는 이제 코스피는 없었고 코스닥 ISC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번 선물 옵션 만기에 외국인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월 외국인 선물은 11월 중순부터 선물 수급은 있었어요. 선물을 사고 있었어요, 외국인은. 그리고 옵션 자체도 콜은 매수하고 있었고 풋은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밑은 조금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위는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에 맞춰서 쫙 조금 그 예전에는 막 그 전에는 또 선물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2,850 뭐 3,000 갈 줄 알았는데 뭔가 일이 또 생기고 점점 또 그래 돼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오늘도 조금 아쉬운 게 이 3전이 만약에 좀 전망이 조금 좋아지거나 그랬으면은 저는 무조건 외인은 3전을 끌어올려서 쭉 올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장전에 또 3전이 또 전망치가 또 하향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요. 뭐 저는 무조건 3전은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외인 전략은 3전은 팔지만 9월 달부터 이제 보시면 현물을 외인은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럼 거의 뭐 3전에 치우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3전에서 현물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좀 사거나 좀 많이는 안 산 것 같아요. 그래도 사긴 샀어요. 사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 자금으로 선물을 샀거나 뭐 그랬겠죠. 그래서 선물은 계속 사면서 이제 선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상승을 유도한 거죠, 지수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선물 현물 괴리가 생기니까 그럼 현물을 사게 만드는 거죠, 기관. 그러면 얘네들은 차익 먹으러 오잖아요. 차익 먹으러 또 오고 좀 저희 나라 기관 역할 중에 하나가 또 계류를 맞춰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조건 수익이었죠. 만약에 3전이 더 좋았다면 최대 수익으로 저는 끌어올렸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좀 3전 전망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이제 외인이 선물을 또 끌어올리면서 기관하고 이런 게 다 또 지수를 올려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선물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선물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어제 이제 코스피 200 선물 미결제 약정이 35만 2,396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만기 끝나고 26만 4,530 계약 대략 한 30%가 청산이 됐어요. 청산이 됐고 오늘 외인은 이제 또 선물을 4,591억, 그 다음에 콜을 10억, 풋을 42억 매도했어요. 그럼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위로 상승 쪽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상 시나리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게 저희 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 경로인데 내년 상반기는 좀 반등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인이 이제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장을 위로 저걸 경제 쪽을 보고 이제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지 않을까. 크게 이제 3전이 좀 더 좋아지면 크게 올라가겠지만서도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저 경제 성장 전망을 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네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 시나리오가 내일 미결제 약정이 더 늘면서 지수가 상승한다. 그리고 외인이 선물을 또 매수한다. 이러면은 저는 아직 만기는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 보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제 바람입니다. 선물 가지고 정확하게는 뭐 당연히 모르죠. 다들 막 엿바꾸듯이 바꾸는 게 그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ISC가 7글인데 요 매수매도 내용을 보면 썩 좋은 수급은 아니지만서도 7글이긴 한데 보험만 매도가 덜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35억 사고 21억 팔았으니까 한 30%는 남겨놨네요. 순매수. 여기다가 좀 보시면
여도 좀 길게 보시면은 외인이 하락할 때부터 계속 사고 있었어요. 금투도 좀 길게 가져가는 거는 또 길게 가져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연기금하고 다른 주체들이 좀 많이 이제 시세를 많이 눌렀죠. 내렸죠. 예. 실질적으로 얘가 테스트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91% 비중인데 보시면은 좀 9월 달부터 하향이 많이 되긴 했어요. 보통 연기금 같은 경우는 길게도 가져가지만 몇 년씩 이렇게 길게도 가져가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전망 한 3개월 6개월 이래 전망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빼긴 빼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 가져가진 않아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저들도. 그래서 지금 요때 보시면은 그래도 좀 들어오긴 했죠. 가장 보면 요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요번에가 그래도 들어왔어요. 큰 해프닝이 있고 나서 저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금하고 이렇게 사모 쪽 투신이 다시 들어오면 이런 다시 들어와서 또 추세를 좀 만들긴 했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스윙을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이날 사모가 샀어요. 하락 후에 반등일 때 사모가 샀어요. 기회는 팔고 그리고 이날 사모가 사고 다른 주체들이 또 샀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라인은 저는 차후에 바로 가든지 눌러서 가든지 간다고 자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날도 당연히 윗꼬리가 나왔지만 그쪽 기관 쪽이 샀어요.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도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눌러서 가든 바로 가든 언젠간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뭐 몇 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스윙을 좀 가져가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는 또 요것도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렇게 상승이 났을 때 볼륨 오시클레이터 여기에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럼 상승이 힘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왔잖아요. 그런데 음봉이긴 한데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진 않고 횡보거나 지금 만약에 상승이었다 그러면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긴 시간 말고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조만간 이렇게 또 이 음봉이 좀 줄어들면서 양봉이 되는 순간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근데 이것도 뭐 보조지표라서 100%는 신뢰는 없고 보통은 그런 것도 참고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밤 되세요.